부산관광공사의 한 간부가 특정 회사를 콕 집어서 이 공사 사업과 관련한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이 간부가 직전에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부산관광공사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사원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부산관광공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와 현재 실세로 통하는 A 간부. 일을 시작하고 얼마 뒤 A 간부는 한 직원에게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정 회사의 사람을 만나보라고 지시합니다. 공사 직원들한테 혹은 를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Yes, no?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직접적으로 뭐 이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해보라. 제가 이 묻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Yes, no? 대답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문제는 A 간부가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취재 결과 부산관광공사에서 필요한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즉 A 간부가 해당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공사 직원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A 간부는 현재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다. 부산관광공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회사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간부가 이 회사의 주식 전체 18,000주를 무상으로 넘겼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감사에 착수한 부산관광공사는 A 간부가 해당 회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간부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 범위 안에서 만남을 주선해 준 것일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철저한 외부 감사가 아닌 제 식구 감싸기 쉬운 내부 감사에서 이번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엉터리 해외 취업 지원 사업 보도 이어갑니다. 올해 부산시가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했지만 베트남 사업의 경우 사실상 성과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엉터리 사업 내용과 부산시의 부실 감독,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부산시 위탁기관인 부산경총이 베트남 취업을 성공시켰다고 보고한 연수생들. 알고 보니 해고 뒤 방치되거나 여전히 구직 활동 중이었습니다. 부산경총이 취업률에 포함한 베트남 1기 6명 가운데 현지 취업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찾은 경우입니다. 기업 리스트 4,000개를 갖고 있다던 부산경총은 단 한 번도 취업 알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도 인터넷으로밖에 알 수 없고 정보가 차단된 곳에서 경총만 기다리고 믿으면서 거의 한두 달 보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의 사업 설계입니다. 해외 취업 전문 알선 기관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의 핵심인 알선은 전문 기관을 배제하고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경총에서 베트남 못할 텐데 리스트 가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도 6천 기업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리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사업 초반부터 부실한 연수와 갑질 피해 등 문제가 불거졌지만 부산시는 위탁기관인 부산경총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허무 맹랑이에요. 그냥 주먹 끄고 식으로만. 결국 실적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이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책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했다라는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런 부실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게다가 최근 신남방 정책의 영향으로 아세안, 특히 베트남 시장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말 열린 아세안 취업 박람회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6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부산시가 실시한 해외 취업 박람회는 4차례. 이들 행사를 통해 취업한 110명 중 104명은 일본입니다. 정작 1억 원 이상을 쓴 아세안 취업 박람회에선 단 6명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너무 안 들어갔고요. 그 블루오션이 거의 뭐 레드오션 다 돼갖고
베트남 사업은 우리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조만간 것이 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 대기업 진출이 많은 베트남 취업 지원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취업 성공률이 높은 상위 5개 나라에 들지 못합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인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한 후에 베트남 돌아갈 계획입니다. 베트남에서 있는 LG, 삼성 대기업 취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남방 정책의 영향으로 예산은 오히려 이 아세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 또 블루오션 이러면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원금도 차등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취업률이 높지가 않아요.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네. 이제 불질이 터질 거예요. 해외 취업 지원 예산 규모는 6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최근엔 6개월밖에 안 된 신생업체가 산업인력공단의 일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나마 괜찮은 일본 쪽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류만 넣고 면접만 보면은 다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인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적이 중요한 건지.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란 그럴싸한 포장 뒤에 일부는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와 부산시 원도심 대개조 구상의 핵심 지역인 미군 55 보급창 이전 문제에 관해 국방부가 부산시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이 비용도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더군다나 내년 시 예산에서 55 보급창 등 부산항 일대 군사시설의 이전 대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전 실무 작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내년 1월 초 역대 가장 많은 670명의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를 낼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자 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채용 공고일 이전 해부터 주소지를 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데요. 서류 전형 이후 내년 2월 필기시험과 3월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입사자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2024년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이 주도권을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전에 국비 사업인 총 사업비 1,081억 원 규모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인천 중구 월미도 간문 매립지에 건립한다는데요. 전에 국비로 인천해양박물관의 건립이 추진되면서 국내 처음이자 유일한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의 위상이 추락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공항 출발, 도착 항공 노선을 늘리고 환승 관광 시 허용되는 무비자 체류를 기존 인천공항에서 지역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역 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과 지방공항 출입국 불편 등을 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춥지만 찬바람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어제만큼 떨어져 있지만 공기질은 좋은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낮부터는 초해가 좀 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1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주말 내내 맑고 기온도 높게 올라서 온화하겠지만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걸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맑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늘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낮게 출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2도, 창원은 1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임단협 결렬로 파업이 가결된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파업이 임박하자 회사는 행정소송을, 노조는 합법 파업이라 주장하며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르노삼성차 노조가 조합원 투표 6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6개월 전 노사가 상생하겠다며 손을 잡았지만 임단협 협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 임금 피크제 폐지, 구조조정 중단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을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부산진의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측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노사 분쟁을 해결할 의지는 물론이고, 노조는 회사가 꾸준히 흑자를 보고 있고 그 과실을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르노삼성차의 경영지표를 보면 영업이익은 최소 3,200억 원에서 최대 4,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2,200억 원대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내년도 부산 공장 핵심 생산 물량이 끊기는 등 미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 그러면서 노조의 파업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사측에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내장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간으로 이는 노조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 르노삼성차 노조는 다음 주 초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에 다음 주 중 집중 교섭을 제안하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가 참혹하게 학대를 당한 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학대를 한 건 다름 아닌 이 PC방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2시 반쯤 부산의 한 PC방. 한 남성이 한 손에 새끼 고양이를 든 채 어딘가로 향하자 어미 고양이가 놀라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CCTV 한 구석에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언가로 여러 차례 찔러댑니다. 30분이 넘도록 학대를 이어간 남성은 축 늘어진 고양이를 밖으로 들고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뒤 불안한 듯 CCTV와 컴퓨터를 만지작대다 이내 태연하게 영화를 보며 잠이 듭니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건 18살 A군. 6달 전부터 이곳에서 임시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A군이 PC방 주인이 키우던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겁니다. A군은 학대 후 고양이를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졌는데요. 학대당한 고양이는 이곳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PC방 직원의 추궁에도 시치미를 떼던 A군은 결국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침에 제가 고양이를 한 번씩 확인하는데 그 작은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5시에 사료하고 물을 저기에 주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다 봤다고 그래서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다 인정을 했고, 그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이라든지 관련 증거들로 봐서 범행 인정돼가지고 저희가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엔 서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을 불구속 입건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대학 입학 정시 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정보화 전략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참고표가 나와 자신의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수험생들의 실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시상담 참고표가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전체적인 성적부터 각 대학들의 배치 기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신의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이 영어 반영비율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가지고 자신의 영어 점수가 얼마인가 따라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자신이 받은 점수와 이 배치 기준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점수를 근거로 정확한 환산 점수를 계산한 뒤 가나다 각 분별로 보장된 3번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해 지원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학원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다학원에서 안정하게 지원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하게 쓰려고 하면 가학원이나 나학원에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서를 접수할 때도 지원 대학의 경쟁률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면서 접수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 주요 대학들의 지원 가능 점수표입니다. 부산대 의예과 400점과 742.9, 경제학부 386점과 723.6, 부경대는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373점과 701.3, 냉동공조공학과 366점과 722.4, 사립대인 동아대는 의예과 398점과 598.4, 석당인지학부 372점과 571.9, 한편 부산 지역 대학들의 정시 모집은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 연장이네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안전속도 5030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50km,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인데요.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홍보 부족과 시민 참여 부족 등으로 계도기간을 내년 2월 11일에서 5월 11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 정책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당연히 별로 좋지 못한데요. 댓글들을 보면은 계도 기간을 늘릴 거면 애초에 왜 시작했지? 보란 듯이 다들 60km로 달려라. 내 세금으로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그리고 계도 기간 연장하는 것도 홍보 제대로 안 하겠지 같은 댓글들에서 시민들의 시에 대한 좀 깊은 불신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을 자주 바꾸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무언가를 정할 때는 확실히 좀 신중하게 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산 둔갑 일본 수산물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관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불법 유통시킨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네,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이런 것 좀 상호명을 제발 오픈합시다.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참 선량한 업소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다대포 쪽도 일본 화로차 많이 봤는데 그 이후로 회를 못 먹겠음 같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이번 일로 혹시 피해를 겪을지 모를 선량한 업소들을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위조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제발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돌아온 초호화 메가 요트인데요. 지난 가을에 찾았던 그 요트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달 전에 부산을 찾았던 이 요트인데요. 꼭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생김새로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요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부산에 사실 제대로 된 요트 정박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다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이 쏙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요트 설계자가 필립 스타크라는 댓글이 재미있었는데요. 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이름이 토니 스타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멋진 요트의 생김새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설계자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부산시장이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할 듯이라는 댓글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영화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보셨던 뉴스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오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재판부는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여 2년 동안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16년 8월까지 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카드 바꿔치기나 밑장 빼기 등 각종 사기 수법을 동원해 60차례에 걸쳐 약 16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해 전복시킨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B씨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B씨를 구조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8%로 확인돼 B씨도 입건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D-Day 100일 행사가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갈매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이 처음 공개되고 정현숙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이 마스코트 이름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설명합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안컵 축구대회가 흥행 참패 수준의 관중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린 4경기의 총 관중수는 3,500여 명으로 경기당 관중수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사상 최악의 관중수를 기록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조차 관중이 1,07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부산축구협회 대회 홍보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내년부터 부군수를 자체 임명하겠다고 밝혀 부산시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장이 임명한 현재 부군수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을 받게 됨에 따라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1999년부터 시와 구군이 정책 연계와 인력 균형 배치 등을 위해 부단체장과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행해 온 것을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회사와 협력업체 5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 도급 형태로 불법 파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고용부는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측에 불법 파견 인원 220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지만 찬바람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어제만큼 떨어져 있지만 공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1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주말 내내 맑고 기온도 올라서 온화하겠지만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걸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